예, 지난 주말에 저희 미디어치에서는 이 대구에서 박 대통령 석방 집회를 이 최대집 후보와 같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 추진위원회를 띄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박 대통령이 이제 성모병원이 아닌 강남 삼성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사면 석방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저희가 뭐 이거 예상하고 한 거는 아닌데, 어쨌든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오늘 제목에다가는 저희가 이 김경재 추대집 박근혜 석방춘이 띄운다라고 제목은 달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냥 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주말이었잖아요, 주말에. 최대집 후보는 이제 대구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논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김경재 후보는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좀 통하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장도 추천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경재 최대집이 이게 이제 걸게 됐는데, 저는 이왕 이제 어쨌든 대권 후보들이 참여했으니까 이 박근혜 석방 추진 위원까지는 몰라도 나중에 박 대통령 석방 관련 이 성명서 작업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일단은 뭐 보수 지식인 성명서가 제일 먼저 나가게 될 텐데, 이왕 하는 김에 대권 주자 성명서를 좀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원래부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김경재 최대집 후보가 원래부터 안철수 쪽하고 좀 연결을 해서 당신이 좀 앞장서라, 그런 제안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김경재 최대집 후보는 탄핵 무효를 외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또 탄핵 무효. 그러니까 석방하고 약간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탄핵 무효와 대통령 명예회복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정치 재개하는 문제와 석방 문제는 약간 다른 결이기 때문에 석방은 좀 더 폭이 넓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철수부터 심지어 김동연까지 이렇게 좀 이 석방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왕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이 기구를 띄워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은 이제 위원장은 이 이규택 전 고문이 좀 추천을 여러 명이 해서 저희가 좀 요청을 드려서 조만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저는 뭐 자주 뵙는 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규택 고문은 현재 친박계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는 분이죠. 물론 김경재 총재도 박 대통령의 특보 출신이고 박 대통령의 힘으로 자유총연맹 총재가 됐기 때문에 박근혜 쪽 인사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규택 고문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오래 활동한 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규택 고문이 친박계에서는 유일하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이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이규택 고문이 위원장을 맡아주시면은 이제 박 대통령하고 좀 소통하는 부분도 그렇고 좀 참여자들을 좀 많이 끌어들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방 추진위를 이제 시급히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시간이 아주 시급히 뛰어서, 뭐 제 생각에는 제가 대구에서 올라오면서도 계속 여러 명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올라왔는데, 이번 주에 이 기자회견을 띄우고 싶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 안에는 기자회견을 띄우고, 그럼 다음 주에 이제 10월이 넘어가는데, 12월 집회는 좀 광화문에서 예전 탄기국 때처럼 모두가 좀 모여서 박 대통령 석방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대구에 내려가서 확인한 결과 지금 이 광화문 일대에 뭐 집회 포스트가 막 열 몇 개씩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미디어치는 집회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미디어치는 만민운동회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그 총선 앞두고 박 대통령 석방 집회를 안 하니까 미디어치가 나섰지, 우리가 집회 전담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컨텐츠 회사지. 그리고 저기 이름 적혀있는 김경재 최대집 후보는 선거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 그러니까 12월에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했을 때
난 솔직히 그 집회가 그렇게 기득권이었다는 것도 정말 이 탕기국 때 처음 알았지. 난 집회하는 거 갖고 이렇게 돈 많이 모이고 난 그런다는 것도 정말 처음 알았지. 뭐 그런 거 개념도 없었는데 지금 이 집회 포스트마다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 말씀드리면은 12월 말까지 우리가 뭉쳐서 하고 그럼 미디어치는 미디어치 원래 하던 대로 컨텐츠로 나가는 거고 뭐 김경재 후보나 추대 후보는 선거로 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여러 포스트를 지금 접촉을 해보려고 그래요. 좀 같이 좀 하자.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참 제가 이를 추천하는 입장에서 지금 뭐 함부로 뭐 어떤 포스트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좀 쉽지가 않아서 독자적으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탄기국 때부터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 위주로 다시 이제 석방위원회를 좀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는 오늘 기사에서 지금 다 드러나는데요, 사실. 자, 요거 제가 좀 의사 쪽 라인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큰 병 아닙니다. 왜냐면 대통령만 입원했다 하면은 중병 걸렸다, 뭐 신장이 뭐 망가졌다, 끊임없이 박 대통령 중병설 유포하는 그 악의 무리들 있죠. 저 조원진과 저 우공당. 병원에 입원만 하면 그냥 중병이다, 죽을 병이다 는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아니다. 3번 다 입원하는 과정에서 크게 뭐 완전 뭐 죽을 병으로 입원하고 그런 문제들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문제들과 좀 고려가 되는 그런 입원이라는 거죠, 이게. 이번에 또 우공당 적천을 담아 또 죽을 병 걸렸다고 또 떠들 겁니다, 저 인간들은. 다시 강조드리는데, 정치 리더에게 건강이 악화됐다, 죽을 병 걸렸다, 뭐 비몽사몽한다, 이딴 얘기 떠든다는 얘기는 밟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밟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공당 무리들은 박근혜 대통령 밟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꾸 떠드는 거는. 그리고 그때 그랬잖아요. 이 사진 똑같이 왔는데 이게 지난 언제였던 그러니까 7월달 입원할 때 사진인데 이 또렷한 눈동자 사진과 이 반짝반짝 피부를 갖고 뭐라 그랬어요? 그때 우공당 놈들이 이거. 이렇게 또렷한 눈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요. 그 당연히 정치적 지도자는 자기 몸 관리를 해요. 당연히 몸 관리를 합니다. 그건 옥중이든 어디든. 그게 원래 정치적 리더의 기본인데 그거를 만약 박 대통령이 게을리해서 뭐 몸이 망가진 것처럼 끊임없이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놈들이 우공당 놈들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꼭 제가 주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대위 문제나 저 박 대통령 석방의 문제는 일단 스타트는 걸고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컨텐츠 회사는 하는 거기 때문에 집회가 우리 회사하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는 집회를 끌고 나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할 텐데 그래서 탄기국 때 같이 했던 분들 이제 다 연락을 돌릴 거예요. 제가 뭐 손상대 사회자, 저 김경애 사회자 그리고 정광택 대표 그런 분들 다 이제 하도록 연락을 돌릴 텐데 제가 우리 그 이제 위원들 하면 제가 위원들에게 자료 다 돌릴 겁니다. 이 우공당과 이 조원진 무리들이 그동안에 박 대통령한테 했던 짓들 제가 다 적어가지고 이자들 참여시키려고 그러면요. 이자들에게 답변을 하도록 요구를 해야 돼요. 조원진이가 박 대통령 말을 거역한 거 플러스 이번만 하면 중병 걸렸다고 거짓말 퍼뜨린 것 등등 이것들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내서 그들이 어떤 답변하는지를 평가를 하고 참여시키지 석방에 저 우공당만큼은 그대로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저는 확실한데 저는 저것들은 박 대통령을 짓밟아서 그 자산을 강탈하려는 놈들이라 보기 때문에 그 무리들하고는 제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신병치를 입증하는 문제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발설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요. 저도 여기서 뭐 함부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뭐 죽을 병 걸려서 입원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번에는 왜 성모병원이 아니고, 삼성 서울병원이냐. 어쨌든 이 병원 시설이
훨씬 좋다고 봐야죠, 우리가. 병원 시설이. 어, 자,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 청와대는 박근혜 사면 거론에 청 논의된 것 없다. 일축인데, 일축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 보수파리들이 다 머리 받고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자, 박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니까, 사면 논의냐, 지금 사면하는 거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논의된 게 없다. 자, 그래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인데, 기자들과 만나서 박 대통령 대한 사면 관련 논의가 있는지 여전히 불가 입장이냐, 너희들은? 그랬더니 아예 논의가 된 바가 없다. 이 일반적으로 사면이라는 거는 이 사람을 사면해 주세요라 그래서 청와대나 법무부나 형식적으로는 법무부가 맞는데 청와대로도 많이 넣어서 그러면 청와대가 접수를 하면 그걸 법무부에 내립니다. 예를 들면은 최대집 후보가 문재인에게 직접 집어넣었잖아요. 대통령 사면이라. 그러면 그거를 청와대가 검토해서 법무부로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럼 법무부가 이제 전국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날 사면해 주세요. 이것들을 다 수합을 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사면을 결정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논의된 게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공적으로 박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기관이 사면을 하라고 집어넣은 게 없어요. 그럼 논의를 안 해요, 당연히. 형식적으로만 보면은. 물론 이거는 형식의 얘기이고 이제 정치적으로 당연히 저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 측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원칙적으로는 여기다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넣어줘야 돼요. 박 대통령 석방하라고. 그러면 그때 법무부가 논의를 시작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누가 넣느냐? 뭐 흉악범이니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잡범이든 뭐든 누가 넣어주느냐 그걸 사면을 가족이나 부모나 뭐 선생이나 뭐 스승이나 그런 사람들이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동창회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이 친구는 정말 착한데 실수가 있어가지고 했으니까 사면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 넣어주는 겁니다. 사면해 달라고. 그럼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누가 넣어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누가 넣어줘야 돼요? 인민당이 넣어야 되는 거야. 인민당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경범죄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인민당이 배출한 정권을 운영하다가 뭐 누명이고 뭐 이걸 빼더라도 조작날조 수사로 덮어쓴 걸 빼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남의 물건 훔쳤거나 뭐 누구 때려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인민당에서 배출한 국가의 정권을 운영하다가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면 요청은 책임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은 지금 한창 윤석열에 줄 서가지고 만세 불러대는 저 인민당 인간 쓰레기들이 넣어줬어야 돼요. 청와대다가. 아니 법무부라든지. 그러면 논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논의 안 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논의된 게 없다? 이 얘기가 지금 이철희 정무수석이 기자들 만나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우종찬 같은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박 대통령 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인민당에 있는 당 대표 이준석이나 뭐 원내대표 김기현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전화해서 박 대통령 연말 사면 가능하냐 뭐 그렇게 물어봐야지 자기들이 검토하는데 단 한 통화도 아니면 뭐 태극기 들고 있는 단체들 뭐 누구누구 단 한 통화로 자기는 박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고 심지어 뭐 사면을 할 거냐 물어보다가 그럼 뭐 또 윤석열 후보가 좀 타격받지 않나요? 하면서 또 이거 사면시키면 뭐 야권 분열 공작이라고 막 깔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만 많이 봤다. 사면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고. 이러니까 논의된 게 없다가 나오는 거죠.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인민당이 뭐 집어넣겠습니까? 인민당의 그 태극기 만세 부르다가 변절자 놈들 이거 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고? 아니 뭐 윤석열이 하겠습니까?
뭐 저기 뭐 장지원이 가겠어요? 저 하태경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리 없이 일단 이 박 대통령하고 정치적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탄핵무효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적 기구인 석방위를 만들고 그 석방 위에서 청와대도 찾아가고 법무부도 찾아가고 그래서 저 박범계 지금 박범계죠 법무장관이 박범계 법무장관 면담 요청하고 문재인이 면담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가야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논의가 풀리는 거거든요. 막말로 이철희 정무수석 이전부터 자꾸 문재인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거 뭐 한두 놈이 방해한 게 아니잖아요. 한두 놈이 방해한 게 아니에요. 이준석부터 그 당대표 선거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린 모르겠다. 이따위로 나와버리면은 왜 석방시키냐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게 석방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뿐이 아니지만 책임 있는 저 박 대통령이 이끌어왔던 야당이 석방을 기피하는 문제가 석방의 가장 큰 이 장애물이라고 봐요. 다만 이제 시기가 바뀌어서 이제는 문재인에게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이번에 석방 못 시키면 이제 문재인 임기 내에 석방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대권 주자 중에서 대놓고 석방 반대한 거는 저 이재명이 하나인데 이재명이 이제 가잖아요. 이제 가잖아요. 이재명이 가면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합니다. 이재명 다음 카드는 김부겸을 얘기하는 사람도 더 많아요. 저같이 김동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재명이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늘었는데 김동연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김부겸은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 의견까지도 참고를 한다면 김부겸이는 박 대통령을 석방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자기 거점이 대구고 김부겸이가 대구에서 그때 총선 승리할 때 박근혜 사진 팔아먹었어요. 저 김부겸 박근혜 그 총선 한번 사진 뭐. 이거 있어. 이거 저기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박근혜 사진 팔아먹었다니까요? 이거 언제 2016년 총선일 때 이거 박근혜 사진 팔아가지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거 대구에서. 그리고 지금 저 친문계에서 김부겸 대안론 나오는 이유는 김부겸이 대구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가는 건데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 당연히 공약을 할 거며 뭐 당선되자마자 석방 시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대구 정치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김동연은 내각제 한다면서요. 내각제를 하려면은 몇 번 강조드리지만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말고 내각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유일하게 그냥 입을 나불나불 낼 수 있는 게 국민통합인데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무슨 국민통합을 떠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각제를 추진하는 세력은 이제 박 대통령 석방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탄핵 주범 윤석열이도 자기가 집권하면 석방한다는 게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이 캠프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각제요, 내각제. 지금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게 내각제예요. 얼굴마담으로 술이나 퍼맞고 왔다 갔다 하고 뒤에서는 상황 3-4명이 조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윤석열까지 석방한다 그랬는데 문재인이가 석방 안 하면은 그걸 왜 자기가 원성을 듣고 다음 3, 4월이면 석방이 돼버릴 텐데.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이 당선되자마자 결국 김대중이 요청으로 이렇게 석방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질 텐데.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는 12월 석방이 뭐 될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워낙 기형적인 도저히 이거 현대 정치에서 볼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작 날조 수사로 잡아놓은 그 범죄자 밑에 줄 서가지고 만세 부르는 이 희한한 사태 때문에 변수가 될 수는 있죠. 저는 이 박 대통령 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한테 일자 책임 묻기보다는 결국 저 윤석열 만세 정도들
딱 깨놓고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만세 부르는 그 조갑제 등등 박 대통령이 석방되는 걸 바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걸 문재인 세력들이 알고 있는데. 자, 이 조원진이, 나는 이 조원진 당연히 우공당무리들은 박 대통령 석방을 막아야 되는 자들이죠, 이거. 이거 나오면 끝나요. 이 자들은 이미 박 대통령 뒤통수를 몇 대를 때렸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끝나는데, 이것들은 아주 비열하게 박 대통령 석방을 막는 이야기를 합니다. 딴 얘기는 들을 가치도 없고, 이거 보세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 문재인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왜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왜냐하면 문재인이 박 대통령을 석방하려고 움직였다는 거는 그건 사실란 말이에요. 이낙연이 시켜서 1월 달에 이낙연이 시켜서 석방 띄운 다음에 요것저것 계산하다가 신문 근무어들은 이게 웬 석방이냐 난리치고 보수파리 변절자들은 야 왜 윤석열 만세 불러야 되는데 박근혜 석방 이래 버리니까 여기서 그냥 접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가? 사실은 그때 하려 그랬죠. 그건 정치권 사람 다 인정하는데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문재인과 힘없이 질렀을 리가 없다. 박근혜 석방을. 석방하려고 움직인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근데 보수파리들, 변절자들, 사탄파들 여기서 이제 손익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친문 근무들에 대한 이 반발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뭔가 좀 좋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양쪽에 털리게 생겼으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대놓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할 것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증오와 적개심으로 대한민국을 통찰했는데 오히려 문재인이 가장 국민으로부터 증오를 박근혜 석방 문제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문재인에 대해서 그냥 막 증오 저주 막 퍼붓는데 어차피 이거 임기 얼마 남았는데 문재인이가 지금. 자,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손으로 구출해. 이거 뭔가 비슷하죠? 이따위로 얘기하는 놈들, 이따위로. 이거 인민당 애들. 인민당의 거 애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문재인에게 구걸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겠다. 말은 좋아 보이는데, 그럼 지면, 이번에 진다니까. 문재인에게. 그럼 지면, 전혀 이건 대통령 석방을 마음속으로라도 바라는 자가 아닌 나오면 안 된다고 집에서 맨날 기도하는 자들의 태도거든요. 이게 조금이라도 박 대통령 석방을 바라면요 문재인이 그놈이 사람과 같지 않은 놈이더라도 야 요 문제는 지 이익을 위해서라도 석방시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찾을 거 아닙니까. 석방의 그 틈새를 그 석방의 틈새를 찾아가지고 좀 석방이 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이자는 원천적으로 석방 불가라 그러놓고 우리가 이겨서 석방하겠다. 질 거 뻔한데. 질 거 뻔한데, 대선 때. 이따위로 하면은 이제 김동연이가 김부겸이 대통령 돼도 이것들은 또 막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이겨서 석방시키겠다. 또 이따위 짓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서 교묘하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품으로 오시면 엄청난 파괴력 있을 것이다라고 문재인을 겁줘가지고 야, 이런 자들이 진짜 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박 대통령 석방했을 때 너무 늦어서 시간이 없어서 박 대통령이 석방돼서 정치에 나서더라도 영향력이 제한적이어서 문재인 이기기 쉽지 않다고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게 뭐 문재인 보고 편안하게 석방시켜라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객관적 분석이 그런데 이거는 대놓고
대놓고 지금 엄청난 파괴력 있을 것이다. 문재인은 석방 절대 안 할 것이고 파괴력 한마디로 문재인 너 석방하면 죽어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 석방 문제는 정말 이게 방향을 잘 잡아서 가야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방해 공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문재인이가 정치적 이득을 꽤 많이 볼 거라고 봅니다. 그 정치적 이득을 김동연 신당의 정계 개편에 투입할 거고,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문재인이가 한번 집권할 거라고 봐요, 더. 근데 그거 보기 싫어서, 윤석열이 집권해서 그거 좀 권력 부스러기 먹으려고 지금 박근혜 석방을 반대하거나 저주하고 막는 놈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렇다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 석방 안 하면 윤석열이가 이겨요? 그렇다고 이겨요, 윤석열이가?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만 봐도 저거는 조만간 그냥 다 허물어질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냥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변절자들 눈에는. 조원진도 마찬가지고 이거.